맥키네시 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국산 FDA 7번째 신약의 어떤 초읽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자, 오전에는 주가가 31,000원대 회복하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죠.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가 제가 3만원대 라인이 라운드 피규어 가격이고, 피보나치 낙폭가대 가격이고,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뭔가 이제 장기 박스권 하단 국면에 있기 때문에 좀 지지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번 주 좀 중요하다고 했는데, 나올 자리에서 일단 양봉의 흐름들이 일단 오전장에 나왔습니다만, 거래량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지난주부터 일단 프로그램 쪽에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조금 이제 수급상 변화 흐름은 조금 이제 나타나 있는 가운데, 자,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아침에 양봉 흐름으로 31,45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1,000원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수급 흐름들 한번 살펴봐 드리면, 자, 프로그램 쪽에서는 그나마 이제 지난주부터 이 매수세 유입들이 좀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 자, 외국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3만원대 초반, 뭐 그 이하에서는 매도보다는 이제 매수 쪽의 어떤 창구 쪽이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이 뭐 숏커버링일 수도 있고, 일단 뭐 신규 매수인지 이 부분들은 뭐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이 가격대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하락보다는 매수의 어떤 흐름들이 일단 들어오고 있는 가격이다. 근데 강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아직 이제 방향성 관련되는 부분들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수급상의 변화는 이제 보이는 어떤 가격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중에 수급을 보면 JP모건 쪽에서 10시 한 40분까지 보면 지금 26,000주 정도 매수 흐름들이 오늘은 꾸준히 지금 조금씩 뭐 9시부터 10시 사이, 보통 외국계 창구의 어떤 주문 특징들이 일정하게 이제 매 이제 시간마다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제 아침에 좀 집중적으로 물량을 소화하는 흐름도 있는데, JP모건 쪽 보면 뭐 아침에 좀 이제 일정 부분 들어왔다가 좀 잘 들어올 때는 하루 종일 좀 들어오는데, 오장에도 이 어떤 수급들이 계속 들어오는지 체크 여부가 일단 중요하겠죠.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 좀 살펴봐 드리면요. 자, 7번째 이제 국산 FDA 신약이다. 우리 국내가 사실은 뭐 이제 신약 관련되는 개발을 과거에는 거의 뭐 하질 않았죠. 1987년도에 이제 물질 특허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국내에도 도입되면서, 국내에서는 이제 이 개발을 하더라도 뭐 제네릭 관련되는 부분들을 개발을 한다든지, 이 빅파마 쪽에서 좋은 약물들을 수입하는 형태로 기존의 제약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이 개발, 특히나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치러진 지가 1999년도에 사실 이제 LG약의 팩티브 같은 경우가 신약 허가를 했습니다. 이게 뭐 반려되어 가지고 주가 등락이 있다가 또 2022년도에 다시 이제 이 부분들을 넣어가지고 2003년도에 이제 팩티브가 허가를 받았죠, FDA에서. 그래서 그 당시 보면 이제 이것 때문에 LG약을 사라 이런 말들이 과거에 2000년 초반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팩티브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잘 나가지를 못했죠. 이게 항생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동아 ST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2004년도인가요? 예. 여기도 보면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수포박테리아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핫할 때죠. 그래서 시백스트로도 이제 이게 항생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SK의 그 앱스틸라인가요? 여기는 2016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에 이제 FDA 허가 받았던 약물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2016년 되어 가지고 이제 앱스틸라는 혈우병이죠. 여기 있고 그 뒤에 이제 SK 쪽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2019년도 뭐
코프리, 뭐 수노시 요렇게 이제 뭐 내전증 관련되는 부분들 약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도에 한미약품에서 롤베돈, 요거는 이제 호중구 감소증이죠. 근데 보면 이제 FDA 승인받았던 이제 국내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항암 라인은 없습니다. 항암 라인은. 그래서 7번째 국산 이제 FDA 신약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여러 업체가 있는데, 이 HLB가 타켓을 하고 있는 리보세라립 관련되는 부분은 항암제입니다. 항암제. 그리고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이게 가장 시장 규모로 큰 어떤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기존의 6번째까지는 뭐 항생제라든지 해로병이라든지 내전증이라든지 호중구 감소증에 비해서 이제 항암제 라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상징적인 의미도 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3상을 통해서 FDA에다가 이제 뭐 올달에 NDA 신청을 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본심사 관련되는 부분의 여부를 7월 17일 정도가 되면 이제 60일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2주 정도의 이제 텀 안에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 레터가 오든, 그 다음에 이제 우선심사 여부 결정들도 이제 알 수 있는 어떤 지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이 7월 11일이니까 한 2, 3주 내에 이 결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 어떻게 반영하는지 주가에서도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동시에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지금 상업화 관련되는 준비까지 같이 병행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특징인 부분이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전혀 주가에 지금 오히려 기대감보다는 제가 뭐 최근에 말씀드립니다만 3상 이상의 어떤 승인을 받았던 약물들의 주가 반응을 본다면, 비교를 해보면 이제 3상 이상부터는 상업화에 관련되는 부분과 얼마만큼 매출의 어떤 기대감들과 실제 의료진들이 이 약물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승인 여부 이런 부분과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는 이게 공매도 관련된 어떤 수급 논란으로 이제 주가가 그 어떤 결과를 내기 전에 미리 좀 빠졌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어떤 흐름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파나진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기 관련되는 기사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HLB가 이제 파나진 인수 관련해서 이제 동반 진단 관련되는 부분 어떤 기사들이 오늘도 나왔는데요. 보통 우리 과거에는 이제 분자생물학이 이제 발달되기 전에는 암이 이제 발생하는 게 감염질환으로 이제 알다가, 미국에서는 1960년도 이후에 이제 문샷 프로젝트가 펼쳐지고, 이제 60년대 이후에 이제 분자생물학이 막 이렇게 발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유전자의 어떤 변이를 통해서 유전질환 형태로 이제 암이 발생한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보통 이제 암세포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에서 유전자 변이가 생기니까 이 변이 관련되는 부분을 타고 암세포의 이제 표면에 발달하는 이제 단백질이 있죠. 그 부분들이 이제 암을 이제 발생시키면서 이제 암세포에만 발생하는 유전자 변이로 해서 독특한 이제 단백질 타켓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바이오마커 관련되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도 표적 치료제가 이걸 타켓으로 나왔고, 그래서 이런 발생을 시키는 이 단백질 여부가 있느냐 여부냐에 따라서 이 표적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효과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 개발과 더불어서 이 동반진단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달하고, 이제 FDA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와 관련되는 뭐 이슈도 최근에 이제 기사화되면서 최근에 이제 그 파나진의 파나뮤 타이퍼 관련되는 이 부분, 특히 이제 EGFR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HER2, 1, 2, 뭐 3, 4 네 가지 부분들 중에서 이 EGF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 표지자 관련되는 부분이 뭐 30% 이상 되어 있고, 여기에 특화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뭐 파나진이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 표적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의 파이프라인을 늘리고 이런 부분들의 어떤 개발을 할 때 이 파나진이 렉란자 외에도
이 타그리스, 타세바 다 이제 이게 폐암 관련되는 부분이죠. 폐암 쪽에서는 EGFR 이제 변이 관련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어떤 이 표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의 어떤 시너지 효과라든지 최근에 좀 핫한 이제 뭐 클라스 돌연변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이제 진단 기술이 있으니까 나머지 이제 표지자 관련되는 부분의 시너지 효과를 이제 HLB 쪽하고 이제 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최근에 이제 그 인수 관련되는 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아무튼 주가의 어떤 단기 흐름에서는 자 5장에도 자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단기 5일선을 오늘 장중에 조금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 부분들이 5장에도 사실 좀 이어가면서 31,000원대가 무너지지 않고 사실 32,000원대는 넘어가야 지금 30,000원대하고 34,000원 박스권의 중위값이 올라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흐름들을 확보해야 사실 이제 바닥권 하기는 34,000원대는 올라가야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어떤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하락하지 않고 버티면서 지지 확인을 거의 지금 3주차 정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의 흐름이 5장에도 이어질지 여부를 생각해 보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